크리스마스 날 밤에 투고자 로로님 20대 남성 회사원 심령 스팟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이누나키댐 今から2年前のクリスマスの夜、イルミネーションで 지금로부터 2년 전 크리스마스 날 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를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데 우리 남자 넷은 여친도 없고 예정도 없어 그 지루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말을 꺼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이누나키댐 가볼까? 그 한마디에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차에 올랐고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그곳으로 향했죠. 후쿠오카에서도 제일 무섭다고 소문난 이누나키댐, 구 이누나키 터널과 이누나키 촌의 전설 등 듣기만 해도 등줄기가 얼어붙는 소문이 여럿 있죠.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공포보다도 여친이 없다는 적적함이 싫어 뭔가로 달래고 싶었던 거라고 봅니다. 차가 댐에 근접함에 따라 길은 점점 좁아지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보입니다. 밖에는 짙은 복사무가 끼어 자동차의 전조등도 미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댐에 도착하자 바로 개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상 뒤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통로가 뻗어 있었고 통로 양쪽으로는 펜스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던 바람은 어느새인지 짙은 안개를 끌고 어디로 사라졌고 주변은 마치 소리를 잃은 듯 적막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정적에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차 안에서 서로 장난치고 있던 우리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무겁게 가라앉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자, 사진 찍으러. 분위기 메이커인 A가 그렇게 말했고 스마트폰을 들고 찰칵 셔터를 눌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속이 튀는 듯한 충격음이 펜스 건너편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넷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알았어요. 바람은 불지 않았고 주변 나무들도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가 펜스를 세게 내리친 거라고 생각.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실화냐? 지금 뭐지? 누군가의 작고 겁먹은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밤의 어둠에 녹아듭니다. B가 바로 펜스 너머로 불빛을 비춰봅니다. 거기에는 새까만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했는데요. 그런데도 내 옆에 있던 C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펜스 뒤, 저쪽에서 뭔가가 움직였어. 일제히 C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봅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댐 쪽에서 겨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리고 C는 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응시한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살아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머리가 없었어. 나는 농담하지 말라며 웃어주고 싶었는데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빛 끝 언저리에서 하얀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분명 본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게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동물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야 끝에 그림자를 넣은 순간 나는 심장이 쥐어뜯기는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같은 걸 봤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순간 일제히 우악 소리를 지르며 차로 달아났고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키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모두가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펜스 건너편 어둠 속에서 깡, 깡 하며 금속으로 금속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건 이쪽으로 다가오듯 계속됐죠.
하지만 왠지 나에게는 그 소리가 어딘가 구슬프게 들렸어요. 누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핸들을 쥔 씨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가지까지 내려와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운전하던 씨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누군가가 입을 열었죠. 있지? 아까 찍었던 사진 안 볼래? 댐에 있던 때와는 다르게 편의점 불빛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 불빛을 의지해 A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아까 찍었던 사진을 엽니다. 화면 사진에는 왠지 하얗게 흐릿한 오브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이누나키댐 주변에는 예전에 처참한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것들이 포함되어 유명한 심령 스팟이 된 모양이지만요. 댐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금소금이 묘하게 구슬프게 들렸던 건 그렇게 이승에 미련을 남긴 사람들의 상념이 남아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을 장난삼아 방문했던 걸 우리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누나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심하게 얼굴을 찌푸리게 되었죠. 서로 그날 밤 일어났던 일은 말하려고 안 해요. 다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매년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가로등의 불빛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그 정적에 휩싸인 어두운 댐과 펜스 너머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를 떠올리게 됐으니까요. 캠프의 묘미. 투고자 다카시님 40대 남성 회사원. 체험 장소 야마나시현 K시 모 캠프장. これは数年前、一人でキャンプに行った時の話。 이것은 수년 전 홀로 캠핑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소년기부터 집돌이어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서툴렀습니다. 바다나 산도 그리 좋아하지 않고 학교 행사로 소풍을 갈 때 같은 땐 학교 쉬고 싶다며 부모님에게 매달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저를 바꿔준 것은 캠프가 소재인 어느 애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귀엽고 예쁜 여자애가 캠프장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라는 충동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는커녕 외부 활동과는 무관했던 제가 캠핑 도구 같은 걸 갖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다만 본가에 다소 캠핑 용품이 있던 걸 떠올리고 일부러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휴일을 이용해 저는 마침내 솔로 캠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일은 렌터카를 빌렸어요. 그 짐칸에 캠핑 용품을 다 쌓고 나서 드디어 저는 야마나시현 K시에 있는 어느 캠프장을 목표로 출발했던 겁니다. 완전 집돌이였던 제가 이렇게까지 행동파가 되었다니 스스로도 솔직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가나가와라서 야마나시 쪽 캠프장이라면 이동해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 엿보고 있었습니다만 휴일이라 도로가 막힌 탓에 체감상 3시간 정도를 더 걸리고 말았습니다. 캠프장에 도착하니 역시 휴일이었던 것도 있었는지 많은 인파가 텐트를 펼쳐놓고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이 없는 곳이 좋겠지 생각. 주변을 산책해봤더니 조용하고 좋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번잡한 곳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고 거기다 나무와 자연도 풍부해 꼭 은신처같이 최고로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됐어 하며 거기다 텐트를 치려고 짐을 내렸을 때입니다. 근처 수풀에 한 남자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일까요? 초봄이라 아직 쌀쌀한 시기였는데 남자는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쳐놓은 것도 아니고 짐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런 남자가 바로 옆 수풀에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사람 좀 이상하네. 솔직히 남자를 본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일로 정신이 없었고 지금은 텐트를 치느라 열중하고 있어 일단 남자에 대해선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걸려 텐트를 다 조립하고 이번에는 가져온 소형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문득 숲을 쪽으로 눈을 향하자 아까의 그 남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가주었구나 생각, 안심되었죠. 일단 정신을 차리고 좋아, 다음은 모닥불을 피우자 다짐하며 의자 앞에다 모닥불 받침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언제 나타난 건지 아까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고 이번에는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겁니다. 여기 자주 오십니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온 남자. 그렇죠, 갖고 와요. 저는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캠프 자체가 처음인 주제에 그 사람이 빨리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 엉터리로 대충 건성건성 대답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저는 두 번째예요 하더니 쓱 일어나 다시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뭐야 이 대화는? 두 번째? 그러니까 뭐야? 기분 나쁘게. 이 끝나지 않은 대화도 있어 저는 드디어 남자에게 불신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신경을 쓴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혼자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타닥 타닥 하며 이윽고 모닥불이 안정되고 타기 시작했을 무렵 문득 배가 고픈 상태를 깨달았죠. 저는 집에서 가지고 온 통조림을 꺼내 바로 눈앞의 모닥불을 이용해 데운 뒤 먹어봤습니다. 역시 밖에서 먹으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고 일반 통조림이 너무도 맛있었습니다. 이게 캠프의 묘미인가? 생각하며 즐기는 사이 점점 해가 저물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온 라디오가 달린 전등을 꺼내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멍을 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씻기는 느낌이 들었고 왠지 굉장히 신비로운 기분인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이미 10시를 넘고 있었어요. 시간도 시간인지라 드디어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걸 하기로. 모닥불로 물을 끓여 가지고 온 컵라면에 붓습니다. 3분 후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투하 쓱 면을 저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라면의 맛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 아웃도어 최고, 캠핑 최고.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터무니없는 행복감에 어떻게도 할 수 없던 그때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둘러보자 제 텐트 그늘에 누군가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게 하얀 티셔츠 차림인 건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아까의 남자라고 생각. 좋은 기분이 싹 달아났습니다. 살짝 무서웠지만 용기를 쥐어짜내. 무슨 용건 있어요? 그 사람 그림자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는 벌떡 일어났고 그 모습이 캠프장 가로등에 비춰졌습니다. 당연히도 거기에 있던 건 아까의 남자였죠. 그러자 남자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셨군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 말에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놈 정상이 아냐. 바로 그 사람을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혐오감을 드러냈다간 흥분한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고 정신을 가다듬어 최대한 평정하게 대응하도록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과 몇 턴인가 별것도 아닌 대화를 나눈 뒤 남자는 다시 어딘가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땐 이미 컵라면의 감동도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죠. 진짜 뭐야 저놈. 이젠 돌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수고스럽게 친 텐트도 아깝고 하니 역시나 하룻밤을 텐트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텐트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쾌적했습니다. 다리도 쭉 뻗을 수 있어서 아주 편안했죠. 다만 오래된 텐트라 원단이 얇은지 지퍼를 닫아도 바깥이 살짝 비쳐서 보입니다. 물론 바깥쪽에서도 안이 비쳐 보입니다. 가로등이 이상하게 눈부시네 생각하면서 그날 밤은 운전으로 인한 피로 등으로 몸이 무거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대략 새벽 3시가 넘었을 정도일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텐트 지퍼에 손을 뻗었을 때 딱 손을 멈췄습니다. 밖에 사람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실루엣으로 볼 때 상대가 티셔츠 차림인 것은 명백했죠. 또 그놈인가? 내심 공포와 함께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본능적으로 느껴 화장실은 일단 참고 아침이 올 때까지 누운 채로 버텼습니다. 이윽고 바깥이 밝아졌을 무렵 조심조심 텐트 지퍼를 열었어요. 거기에 남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캠프장의 풍경, 그것과 역시 상쾌한 자연의 공기가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다시 한번 지난밤 일을 떠올리니 왜 그 남자는 제 텐트 앞에 있었는지 딱히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밤새 참았던 소변을 보러 화장실로 서둘렀습니다. 그 후 건강한 아침 공기를 느끼며 물을 끓였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것도 캠핑의 묘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캠핑의 묘미도 느꼈으니 저는 만족하고 텐트를 걷고 캠프장을 뒤로 했습니다. 돌아올 때 문득 티셔츠 남자가 신경 쓰여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체 그 남자는 뭐하는 놈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 남자가 저 말고 다른 누군가와 말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실제하지 않는 존재였는지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만남도 캠핑의 묘미 중 하나일까요? (2층의) 아이. 투고자 알파님, 32세 여성, 회사원. 체험 장소 미에현 마스사카시, 친구 조부모님 댁. これは今から十数年前、私が大学を卒業して間も 이것은 ない頃 지금부터 십수년 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미에현 마스사카시 안쪽에 제 친구 A의 조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시설에 들어가신 이후로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A가 장기 휴가를 얻어 귀성한다고 해서 저도 편승해 며칠 머물러 가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집은 오래된 일본 가옥으로 주변에는 다른 민가도 드문드문 밖에는 없었고 산과 밭으로 둘러싸인 듯한 자연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2층은 창고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 A에게서의 주의사항은 그것뿐이라서 대개는 1층 거실에서 둘이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머물고 3일째 되던 심야. 분명 밤 1시를 넘었을 무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날 밤은 1층에 있는 서너 평짜리 일본식 방에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가 갑자기 먼저 잘게 하더니 바로 거기에 있는 이불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지문 너머로는 바깥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올 뿐인 조용한 밤이었죠. 딸깍딸깍 하는 클릭 소리, 그것과 친구의 잠든 숨소리가 살짝.
방에 나는 소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우스를 쥔 손이 딱 멈췄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들려왔던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즐거운 듯한 살짝 높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소리가 들린 건 그 순간뿐. 바로 다시 정적으로 돌아와서 기분 탓인가 생각하고 저는 인터넷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웃는 소리가 아닌 쿵쾅쿵쾅 하며 아이가 뛰어돌아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2층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쿵쾅쿵쾅 하며 2층 끝에서 끝으로 달려 지나가더니 바로 다시 쿵쾅쿵쾅 하며 이번에는 반대로 돌아갔고 다다미 위를 맨발로 달리는 듯한 마른 발소리가 몇 번이고 들린 겁니다. 이건 진짜 이상하다 생각. 저는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A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위에서 이상 소리가 나. A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시끄럽네. 뭔데? 뭔 소리? 하고 되물어서 어린애가 웃는 소리하고 발소리. 안 들려? 봐,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천장을 가리켰어요. 에? 위에서? 웃음소리? 발소리? 그러면서 A는 제 손가락을 따라가듯 위를 보더니 단숨에 잠에서 깬 것처럼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2층에서는 쿵쾅쿵쾅 아이가 뛰어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A는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2층에는 자물쇠가 걸려있는 데다 창고고 절대로 아무도 올라가지 않아. 그리고 이 집 근처에 어린애 같은 건 없어. 할머니가 시설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린애 소리 같은 건 이 근처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무서워져서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끈 뒤 친구 옆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2층의 발소리는 우리가 잠자코 누운 뒤로도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만 갑자기 딱 그치더니 그 뒤로 그날 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밝아지고 나서 A에게 2층으로 확인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던 건데요. A는 완고하게 그만둬 라고만 할 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돌아올 때까지 2층 문은 닫힌 그대로였어요. 제가 기묘하게 느꼈던 건 그 소리가 너무 사실적이었던 겁니다. 괴담에서 자주 나오는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나 신음소리나 그런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그날 밤 들었던 건 너무도 일상적이라고 할까요? 순수하게 뛰어노는 아이의 발소리와 웃음이라고 할까요? 그건 마치 거기에 실체가 있고 아래층에 사람이 있는 것 따위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A는 가끔 그 집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2층 문을 여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의 향. 투고자 오오모리님 40대 남성 회사원. 체험 장소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これは私が10年ぶりに高校時代の友人と偶然 이것은 제가 10년 만에 고교 시절 친구와 우연히 재회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정도 전, 저는 신주쿠에 쇼핑하러 가 있었습니다. 전화 제품 등 여러 가지를 물색하고 있던 건데요. 결국 가격이 이해되질 않아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주쿠역에 도착. 오다큐선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개찰구 근처에서 등등군? 하며 갑자기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고교 시절 친구 A군이 있었어요. A군과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전에 만난 건 아마 몇 명의 친구들과 모였을 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움과 반가움으로 오랜만이다 말을 걸었고요. A군도 그러네 하고 밝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었어? 물어보자 A군은 우리 집 바로 근처야 라고 합니다. 저는 뭔가 A군의 현재 상황이 궁금해져서는 지금 집에 가도 되냐? 밑자의 본전으로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A군은 좋아 흔쾌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신주쿠역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버스 타야 돼. A군이 재촉하는 그대로 버스에 승차. 7분 정도 간 곳의 정거장에서 A군은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내린 곳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반 주택지. 거기를 조금 걸어간 곳에 A군이 산다는 맨션이 있었습니다. 여기 3층. A군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주쿠의 맨션에 산다는 건 너무도 허들이 높아 생각도 못합니다. 여기 집세 엄청 세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세진 않아. A군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단 집세에 대해 궁금해지고 말아 끈질기게 얼만데? 물고 들어졌는데요. A군은 시원스럽게 6만엔 이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너무도 의외의 집세였어요. 이런 입지 조건의 물건이라면 보통은 10만엔은 가볍게 넘을 텐데. 저는 살짝 불신감이 들었습니다. 맨션 입구를 지나 엘베에 올라타 3층에 도착. A군이 집 문을 열던 때 저는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집세가 싸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그런 물건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첫인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렇기는커녕 보통으로 깨끗한 1LDK 집으로 남자 혼자 살기에는 합격점입니다. 거실에 앉아서 적당히 쉬고 있어. 그렇게 챙겨주고 나서 A군은 차를 끓이러 주방으로. A군의 집에 흥미가 솟구친 저는 그동안에도 집안에 장식되어 있는 것들을 보죠. 거실 한구석에 책장이 있길래 A군이 어떤 책을 읽나 살펴봤더니요. 자기 개발 서적이 굉장히 많은 걸 깨닫습니다. A군은 이런 책을 보는구나. 주방에 있는 A군에게 그렇게 물어보자. 이 집에 이사하고 나서부터 왠지 침울한 일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살자 했어. 그런 말을 A군은 합니다. 이 집에 이사오고부터 침울한 일이 많다고? 그거 혹시 역시 이 집에서? 저는 이 집의 집세가 이상하게 싼 이유를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고 물건. 그 가능성이 어쩔 수 없이 제 속에서 높아져 갔습니다. 실은 도내에는 상당수의 사고 물건이 존재한다는 걸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A군이 주방에서 차를 가지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봤더니 10년 만에 만난 A군은 이전보다 왠지 조금 수척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랜만에 A군을 만나 들떴던 제 감정도 사고 물건에 살다가 초췌해진 본인을 앞에 두고 어딘가 식어버린 것도 같았고, 그보다는 오히려 10년의 공백 탓인지 집안 전체로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별 볼 일 없는 잡담이나 우리의 공통 친구 이야기 등을 하며 사이를 이었습니다. 그러는데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형, 피워도 되겠냐? 갑자기 A군은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에? 그런 취미가 있었어? 지인한테 받았는데 그 이후로 푹 빠져버렸어.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익숙한 모습으로 향을 피우는 A군. 점차 독특한 냄새가 주변에 떠돌고 저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분 뒤, 저는 왠지 머리가 멍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말아 일단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잠시 후 드디어 냉정해진 저는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와 A군에게 슬슬 돌아갈까? 전했습니다. 그러자 A군은 왠지 초조해진 모습으로 에? 벌써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거 선물로 가져가 줄게 하더니 수개께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실례일까 생각. A군의 집을 나올 때까지 봉지는 열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 엘베에 타 있는 동안 선물로 받았던 봉지를 열어봤더니요. 안에는 분명 아까 A군이 사용하고 있었을 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향의 패키지를 확인하니 그건 아마도 태국에서 온 향인 듯 상자에는 이상한 문자가 나열되어 있고 그게 왠지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더니 A군의 집을 방문하고 3시간이나 지나 있어 놀랐습니다. 제 감각으로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신주쿠역에서 전철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A군에게서 받은 향이 신경 쓰여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독특한 냄새가 정말 싫었고 아마 일반적으로도 결코 좋은 향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A군에게는 미안하게 생각됩니다만 며칠 후에 그 향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째서 A군은 그런 향에 빠져있던 걸까요? 그리고 제 앞에서 그 향을 피운 일에 뭔가 자규적인 것은 없었을까요? 또한 그 물건에 계속 살고 있는 A군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10년 만에 재회한 A군이 너무 수수께끼 같아 지금은 살짝 섬뜩한 재회였던 듯 느껴져 여기에 써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A군과는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